방금 소개받은 강민구 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젊기 때문에 뭐 괜히 다 알고 계신 거를 쓸데없이 떠드는 공자 앞에 하울링이 좀 셉니다. 볼륨 조절 부탁합니다. 그 공자 앞에 문자 쓰는 형국이 될 텐데 몰랐던 거는 처음으로 배우고 아시는 거는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이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34년째 재판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고 후내년 1월 31일이 법률상 정년이라서 위에 보면 서산에 진 노병과 같은 그런 나이든 법관입니다. 그래서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양현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다 늙은 군인이 아니라 늙은 판사의 노래라고 이제 치안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이든 인생 선배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떠드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 시대 필수 생존 비책이라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친구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한테도 재능 기부로 비슷한 주제를 하니까 네 말을 못 들으면 네 강의를 안 들으면은 비책을 몰라서 일찍 죽는 거 아니냐 그래 또 놀리기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뒤에 자리가 없는 분은 요 중간 통로에 좀 이래 의자 대신해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계속 1시간 반 동안 서서 있는 게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의 핵심 요체는 저기 보이는 저런 겁니다. 결국 디지털 내공과 아날로그 내공을 결합해서 디지로그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디지털 내공 수련은 결국은 폰 활용법도 숙지하고 PC 데스크탑이나 랩탑도 잘 쓰는 파워 유저가 돼야 되겠다는 거고 그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자기 비서 100명으로 지금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내공도 역시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우회 축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종이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오늘 강연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내공을 합치면 상상 초월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를 실증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34년간 이야기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실증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대학원은 이 산학협동 특별과정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했는데 여러분의 이 회사 대표이사 윤 대표이사님은 군대 3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같은 장교로서 근무한 오래된 중마고우와 같은 그런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기 때문에 88년도 전역하면서 한 사람은 현대건설로 입사했고 저는 판사로 출발했는데 34년이 지나서 한 사람은 대표이사, 한 사람은 법원의 고등부장판사로서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기적 같은 현실이 오늘 이같이 벌어짐에 제가 가슴이 먹먹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저 이야기를 꼭 하는데 듀티 오너 컨트리 가는 이 사진은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 학교 로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미국 육사의 교훈인데 결국 공직자로서의 어떤 몸가짐도 저게 맞기 때문에 제 친구가 19년도 가을에 미국에
놀러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선물로 준 사진인데, 어떤 공인으로서의 의무, 어떤 자만이 아닌 명예, 그리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컨트리, 저 세 가지의 자세로 제가 34년간 생활을 해왔고 이 자리에도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부산 법원장 시절, 제가 부산 법원 지방법원장을 2015년도 16년도 2년간 제가 근무했는데 법원에 걸어두고 온 글귀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사이 가도난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동래 성을 지키던 동래 부사 송상현 부사가 일본 외장이 명나라로 가는 길만 빌려주면 나는 여기서 조용하게 해치지 않고 갈 테니까 성문을 열어라고 강목에다가 글을 써서 공갈을 치니까 그 자리에서 먹을 갈아서 군인으로서 죽는 거는 쉽지만 니네들에게 길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어떤 한국 그 당시 동네 부사로서 기계와 결기를 보여줬고, 동네 성을 지키는 군사 모두와 성주민 전부가 학살을 당했죠. 하여튼 그 정신이 오늘날 되새김질 해보면 한국 사법부를 지키는 법관들이 어떠한 내부 외부의 압박이나 해유나 공갈 같은 것도 딱 눈 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겠다 하는 정신하고 결합이 돼서 법원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저 액자가 있고, 이 왼쪽 거는 법불악이 성불요곡, 법은 부기에 충성하지 않고 줄자, 요척은 스스로 굽어서 청량하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제가 법원 도서관장으로 영전하니까 서해 지도반 도연옥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 선물로 글씨를 주셨는데 부산 법원의 공식적인 비품으로 제가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일반 법관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7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장표를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현대 이 혼란한 이 현대 디지로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조직 생활을 합니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이라는 가상적인 10년 체계, 국가 체계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이고, 여러분은 당연히 현대건설이라는 대조직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 단안한 현대사회와 조직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진 주식회사의 자기가 CEO다. 강민구 주식회사의 CEO는 강민구 본인이다. 일대 주주는 배우자와 자식들 가족이고 가까운 친인척들이고, 2대 주주는 중마고우나 친구들이고, 3대 주주는 지인이나 주변 동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길동 주식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이름을 건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CEO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주식회사의 인생을 책임질 줄 사람은 없습니다. 노는 게 다 좋다고 젊어서 노세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젊어서 놀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놀아야지 재충전도 되고 활력도 생기죠. 그러나 저는 공직자로서 국록을 먹고 있고 여러분은 사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연봉을 받습니다. 내가 연봉 5천만 원, 연봉 7천만 원, 연봉 1억을 받으니까
나는 그냥 이 회사에 그 연봉만큼만 일해주면 나는 땡이야 라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노예 근성의 소지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과도하게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일하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몸 가치를 회사에서 이것밖에 안 쳐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하고 땡이다. 그래 살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고 10년 뒤에 그 주식회사의 한 주당 가치는 액면가보다 더 떨어지겠죠. 미국 구글에서는 총체적인 근무 시간의 80%는 회사를 위해서 쓰고 20%는 강제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도록 합니다. 단 20% 개인을 위해서 놀면서 쓰면서 생산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쉐어링 의무가 있어서 50대 50. 왜? 회사 사무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PC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가치는 50대 50%의 소유권을 가지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80% 정규 구글을 위해서 일할 때 나온 생산성보다 특정한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은 20% 자기 개인적인 활동으로 한 게 80% 활동한 거에 몇 배가 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회사 안에 소그룹으로 벤처도 만들고 획기적인 것도 만들고 그것이 개인의 자산이 되고 구글의 자산이 돼서 엄청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것이 구글의 내부 정책인데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도 그리고 공조직도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저런 정신을 좀 뽐뜨면 얼마나 좋겠느냐. 결국 회사도 살고 나도 산다. 여러분이 우리 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자기가 우리 사주가 없이 주주가 아니라도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10년, 20년 하는 사람이랑 나는 그냥 받는 돈만큼만 해주고 그냥 이지고잉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내 인생 목표야 그러면 뭐 그리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라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아침에 무언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넣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개를 2마리 키웁니다. 개 견자를 볼견자로 치환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키우는데 그거를 없애는 거는 백문이불여일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아이 컨택팅을 하고 이렇게 봐야지만 공진동이 일어나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그리고 판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우쳐져서 법원과 우리 국민 사이에 불통의 강물이 소통의 강물로 넘쳐 흐르기를 제가 부수적으로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 강의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예전에는 신문, 타블로이드, 묵가지 저런 것으로 우리가 지하철에서 시간을 소비했죠. 그런데 지금은 저 스마트폰을 안 보면 하성인, 금성인이 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참으로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비사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하나 비사를 알려드리면 아이리브라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mp3 플레이어 조그만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전 세계의 mp3 시장의 90%까지 육박해서 그냥 찍기만 찍으면 그냥 돈을 그냥 끌어 담던 시절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리버 MP3를 본을 뜬 게 애플의 아이팟입니다. 아이팟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를 뺏긴 게 아이팟이었어요. 그래 한국에서 누가 아이리버 측에다가 전화기를 넣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는 LG의 PDA 폰이라고 철컥철컥 탱커처럼 생긴 게 있었어요. 인터넷은 되지만은 육중에서 탱커죠. 그거를 국에 넣자 그랬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찾는데 그게 태평양 강물을 넘어서서 스티브 잡스 기획까지 들어갔대요. 스티브 잡스 밑에 수하에는 1만 명이 넘는 박사급 IT맨들이 있잖아요. 불러다가 야 아이팟에다가 한국에서 지금 그런 작당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화기를 넣자 그러니까 엔지니어 대표들이 그거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거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가 계속 그냥 압박을 해서 우겨 넣어서 나온 게 2007년 1월 달에 아이폰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2009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80몇 위로 2년 가까이를 위피 의무 탑재로 강제로 막아서 위피가 거기 탑재 안 됐다 그래갖고 우리가 거절해서 그 사이에 이제 삼성이나 LG가 2년에 연구할 시간을 벌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것만 잃어버렸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얼굴책이잖아요. 페이스북이 뭐냐? 한국의 그 싸이월드 도토리 팔고 사고 했던 거 싸이월드하고 아이러브스쿨의 그 두 가지의 플러스를 하버드에 유학 갔던 한국 교포 학생들이 그거를 키득키득 대면서 도토리 팔고 웃고 있으니까 주커버그 일행들이 어깨너머로 보고 야 그게 뭔데 하고 보고 나서 만들기 시작한 게 하버드 안에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크로 만든 게 한국 거를 뺏겨서 단지 플랫폼이 싸이월드하고 아이러브스쿨은 한글이라는 우물한 깨구리로 살았고 그네들은 영어라는 글로벌 랭귀지를 해서 오늘날의 저 거대 기업이 된 거죠. 우리는 도토리 팔기 그냥 바쁘고 한국 안에서 1등 한다는 그 자만심으로 월드 글로벌로 나간다는 걸 잊고 살았던 거죠. 하드웨어도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삼성에서 아무리 갤럭시를 신형을 찍고 뭐 만들고 해도 결국은 구글의 앵벌이에 불과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OS가 완벽하게 구글에 장악돼가 있죠. 이 시계조차도 타이젠 독자 OS를 쓰다가 워치4인가 워치5부터 다시 구글 체계로 항복하고 들어갔어요. 이 소프트 OS 세계가 그만큼 무섭고 힘이 들고 생태계가 형성 안 되면 아무리 신 OS를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갤럭시 하나 만들 때마다 진짜 이득은 구글이 갖고 가는 거예요. 구글은 하드웨어만 안드로이드로 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앵벌이가 된 갤럭시가 폰이 팔리면 팔릴수록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 하나 유가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코드 안 풀고 30%를 가지고 가잖아요. 30%.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날에 대한 조망, 전망, 통찰력이 있게 기업이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안드로이드 체제를 만든 미국 청년들이, 루빈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에 와서 청바지 입고 서너 명이 와서 OS를 우리 보고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랬다고요. 우리 삼성전자 보고. 아주 싼 가격에. 안 샀죠, 우리는. 우리는 안 샀어요. 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구글
세르게이 브린이나 그런 창업자들은 딱 보니까 저기 돈이거든. 달라는 돈 몇 배 이상을 주고 샀죠. 유튜버도 구글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개인 벤처들이 만든 건데 참고해서 구글에서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저게 빌빌하는 동영상이지만 미래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으니까 냉큼 샀죠. 전 세계 80억 대중이 지금 유튜버에 지금 앵벌이가 돼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55%를 가지고 가고 7대3이 아니고 유튜버가 코도 안 풀고 서버 돌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로 45%를 먹습니다. 유튜버에 있는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는 수익의 45%를 구글이 따박따박 통행세로 들고 가는 거예요. 제조업 해갖고 45% 이윤 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뼈 빠지게 플랜트 사업하고 중동에 지어도 45% 이윤 가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그만큼 이게 냉정한 글로벌 IT 기업의 그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래 하겠습니다. 계속 논스톱을 하면 안 되고 디지털 내공에 대해서 한 60분 정도 하고 화장실 가고 커피 타임 5분에서 10분 하고 30분을 아날로그 내공으로 해서 그렇게 제가 편하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뒤에 서신 분들은 좀 계단에서 좀 앉아서 편하게 좀 들으면 제가 마음이 좀 덜 불편하겠는데 하여튼 뭐 서서도 괜찮으면 계속 계셔도 됩니다. 이 스마트폰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앱이 있습니다. 심지어 108배 수련하는 108배 앱도 10가지가 넘어 들어있어요. 한번 굽힐 때 시간 스트로크 계산해서 자기가 조정하고 종소리 나오게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소리 나오게도 할 수 있고 103배도 할 수 있고 110배도 할 수 있고 300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앱의 세계가 500만 개가 넘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우리가 호기심과 탐구심이 조금 모자라서 안 찾고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주는 앱을 보고 안 쓰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 자료 전체를 내가 이 담당자한테 통으로 내가 내놨으니까 여기서 메모할 거거나 사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귀로 듣고 여러분들이 안 쓰고 있었다면 쓰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애플 아이폰은 잘 알겠지만 아이튠즈하고 연결이 돼서 맥북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연동이 잘 되죠. 그런데 윈도우하고 안드로이드는 조금 절차가 복잡해요.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11에서 사용자 휴대폰 연결 앱을 가동을 시키면 제 폰이 미러링이 되는데 미러링이 자꾸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킬러 앱을 중심으로 제가 미러링을 해보겠습니다. 킬러 앱이라고 해서 누구는 스나이퍼 저격수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필수 앱을 킬러 앱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거를 이쪽으로 안 넘어오네.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민구 갤럭시 S22 울트라 폰의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쓰는 킬러 앱을 중심으로 일단 몇 가지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로바 노트입니다. 클로바 노트를 요거죠, 요거. 클로바 노트를 이렇게 딱 치면 화면이 나와서 네이버 로그인이 돼가 있어야 처음에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가 있어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빨간 게 나오고 오른쪽 게 나오는데 빨간 거는 지금 현장에서 녹음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유튜브나 mp3 녹음 파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녹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클로바 노트에 제 말을 녹취를 합니다. 이거는 1대1, 1대2, 1대3 이사의 회의록이든 뭐든지 간에 그 녹음을 다 대화자를 구분해서 다 해주는데 강연도 역시 다 이렇게 따줍니다. 저는 판결문도 이렇게 말로 클로바 노트의 앞부분에 나오는 원고 피고 개인정보는 넣지 않고 이유 부분을 암호로 보호받는 제 이 계정에다가 말로 이렇게 판결문을 구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술 입력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디지털 구술 앱의 문제가 아니고 말로 손가락을 대신해서 연속해서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장 이상을 연속해서 구술을 못한다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35년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일주일에 12시간씩 3년간 1500시간 이상을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34년간 매주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논스톱으로 점심시간 빼고 수많은 재판 사건 10,000건 이상을 구술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본 체제가 말을 안 하면 굶어 죽는 직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창원법원장 이후에 이런 유사한 강연을 50회 이상은 했기 때문에 구술이 완벽하게 돼가 있어서 저는 말을 하면 이렇게 녹취를 하면 바로 그게 책이 됩니다. 왜? 훈련의 결과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유런 신경체계가 10년, 20년 손가락 끝을 통해서 타이핑으로 나오던 거를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입으로 나오게 하려 그러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녹취가 됐는지 결과를 열어보겠습니다. 네모를 누르면 중단이고 하살표를 누르면 포저 일시 중단입니다. 강연이죠. 강연을 누르고 이렇게 딱 하면 클라우드로 지금 10만 대 서버로 소리가 올라가서 밑에 파장을 저렇게 분석을 합니다. 구글, 애플, MS 누구도 시간을 줄이는 이 분석법은 클로바 노트가 세계 최초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무협지에 나오는 축지법에 대응해서 저는 이거를 축시법이라고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한 게 이렇게 다 나왔는데 요약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AI가 요약을 시키면 요약도 되는데 여기서 복사는 안 되고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음성기록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참석자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뽑을래, HWP로 뽑을래, 워드로 뽑을래 하는데 저는 공문서 표준인 HWP로 뽑아 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면 강민구 저장 이 말했던 게 지금 저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가 있느냐? 삼성 폴더에 내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에 가면 강민구 HWP가 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뷰어로 봅니다. 뷰어로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복사. 이거를 제가 어디로 들고 갈 거냐? 역시 하루에 1~2시간씩 학습하는 토크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TTS라고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인데 여기다 들이부어 봅니다. 플러스를 하고 붙여넣기.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 47분 2분 50일 초강민구. 지금부터 클로바노트에 제 말을 녹취를 합니다. 이거는 1, 1, 1, 2, 1, 3 이사회 회의록이든 뭐든지 간의 녹음을 다 대화자를 구분해서 다 해주는데 강연도 역시 다 이렇게 따줍니다. 저는 판결문도 이렇게 말로 클로바노트의 앞부분에 나오는 원고 피고 개인정보는 넣지 않고 보통 이러면 딴 데 가면 박수를 일단 한번 칩니다. 예. 아니 공조직도 아닌데 현대 이 직원들이 이렇게 딱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성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텍스트 투 스피치는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예전부터 PC 버전으로 나오는 읽어주는 건데 그거를 앱으로 만든 건데 한 50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되는 게 텍스트 투 스피치인데 학생들 수험 공부할 때 법원에서 6급 주사에서 사무관이 되려고 하면 논술 시험이 있는데 논술도 뭔가는 암기를 해야 될 때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40대 돼서 여러분 암기 됩니까? 안 되거든. 그나마 자기가 학습해야 될 이 정보를 여기다가 들이붓고 귀로 들으면 돼요. 이 앰프를 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앰프에 연결하거나 오디오 잭으로 해서 스테레오에 연결해서 흔들어자에 앉아서 지금부터 너는 읊어라 나는 학습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하는데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3년간 지방에서 혼자 법원장 숙소에 살면서 저녁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독수 공부하면서 이거를 앰프로 연결해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딴 사람 영화 보고 그럴 때 낮에 입수되는 모든 문서 정보를 이걸로 연결해서 저는 제가 직접 듣고서 만든 하동 녹차를 한 모금 먹으면서 눈을 감고 아주 피곤할 땐 그래 듣다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새벽까지 잔 적도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토크 TTS, 토크 투 프리 이걸 가지고 제가 학습을 했으니까 그 경쟁력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 공부할 때 이 비법을 가르쳐 주면은 성적이 무조건 2단계 성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4년 6월 6일부터 쓰고 있는 에버노트 여기서 많이 쓰고 있을 건데 구글 킵도 있고 MS 원노트도 있고 최근에 나온 노션이라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메모, 스프링 노트, 삼성 앱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 에버노트를 쓰는데 이 에버노트에 자 여러분 저 숫자 보입니까? 뒤에 잘 안 보이죠? 18,191건이 지금 쌓여가 있다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개인 유저 중에서 8년 정도 되는 단기간에 18,191꼭지의 스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하늘로 간 이어령 박사님이 내용은 다르지만 15,000꼭지를 제자한테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 양반이 컴퓨터에 대갑니다. 근데 그 양반을 추월했죠. 제가 나이는 훨씬 어린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게 10만 꼭지가 될지 5만 꼭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보면 돋보기가 나오죠. 이거 요게 검색 키거든요. 어떤 거는 한 페이지짜리, 어떤 건 1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짜리 그런 18,000꼭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any device, anywhere 전 세계 24시간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새 노트에서 마이크를 누르고
에버노트에서도 당근 말로 입력이 되지요. 이와 같이 되는데 나이 들은 것도 서러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주한테 카톡을 제때 답을 안 해줘서 쿠사리를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늙어가는 이 바닥에 눈물이 펑펑 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눈물이 펑펑 나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에버노트의 고유의 원리인 줄 알아요. 이거는 구글하고 삼성 픽섭이 골라 잡는데 우리가 설정해서 범용 미드웨어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카톡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저희 카톡에 가서 카톡도 당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로 칠 수가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수리 타자도 안 되어 갖고 이렇게 또닥또닥 칠라 그러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데 얼마 전에 가평 자태향기 수목원 꼭대기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일행들 15명이 손가락 아프다고 제 옆에서 한탄을 하길래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가평 그 충령산 꼭대기에서 강의를 20분간 해드리고 와서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김혜기 할아버지하고는 3년째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지랖도 되게 넓죠? 자, 카톡도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응? 카톡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카톡에 이것만 되느냐? 잘 봐요. 친구의 L솔룩 하는 거를 친구 추가로 해놓으면 잘 보세요. 카톡에 L솔룩을 검색해서 추가해 놓으면 잘 보세요. 챗봇 채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말로 해요. 제가 퇴직하면 미국의 내륙에 있는 국립공원 47개 국립공원을 한꺼번에 다 돌든지 아니면 3분의 1씩 끊어서 돌든지 미국의 국립공원을 여행을 하면서 하루에 한 꼭지씩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틀에 한 꼭지씩 여행기도 써보고 친구들과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 지금 말로 카톡을 입력했는데 영어로 딱 나와요. 이렇게 대충 생활영어는 100%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외국 판사나 태국 판사, 프랑스 판사, 오만상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해서 제가 20개국 하는 줄로 걔들이 착각해서 네가 슈퍼맨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변명을 하죠. 내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듣더라도 너들이 좀 이해 좀 해라. 아, 대단하대, 하여튼. 그래, 제가 슈퍼맨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하고 이런 그 동시 통역하는 이런 디바이스로 인해서 L솔루를 친구 추가로 해서 하면은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러분한테 이거 안 쓰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구글 렌즈인데 네이버에도 가보면 여 밑에 가보면 네이버 렌즈가 있죠. 이렇게 네이버 렌즈가 있죠. 이것도 유사 기능이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이러면 또 네이버가 또 삐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를 좋다 그러는데 뭐 홍보 대사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구글 렌즈라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있죠. 여기에 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 카메라 마크가 있어요. 요게 구글 렌즈거든. 구글 검색창에 보이는 거. 자, 구글 렌즈를 치면 혹시 뭐 책 비슷한 거 인쇄물 있는 거 누가 하나 있어요? 인쇄물, 유인물.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유인물 하나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교수님을 조수로 써서 안 됐지만은, 요렇게 좀 펼쳐갖고. 자, 여기서 이 신문을 찍어 봅니다. 구글 렌즈가 나오면 카메라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하면은,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로 가서, 텍스트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전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전체 선택이 지금 이게 1단 편집이 아니고 2단, 3단 편집이라서 조금 에러가 나오지만은, 자, 여기서 전체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 복사, 컴퓨터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거는 텍스트로 복사는 이거를 꽉 누르면 이 폰 내부에서 내 카톡, 내 노트, 내 메일로 들어가는 기능인데, 하늘이 놀라는 신공이 작년 가을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컴퓨터로의 복사. 이거는 어떤 기능인가 하면 내 폰하고 시스템하고 랩탑하고 동일한 그렇게 동일한 와이파이 망에 물려 있고 크롬이 떠져 있어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가 떠 있으면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여기서 띄워야 돼요. 이렇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고 동일한 와이파이에 있고 하면은 컴퓨터로 복사를 딱 누르면 강민구 노트북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선택. 그럼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기깔난지 한번 보세요. 교수님도 아마 이건 오늘 처음 보시는 거에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처음 보죠? 맨날 논문 쓰고 뭐 딴 사람 거 갖다 붙이기 하는데, 자, 이어서 그거는 표절한다는 게 아니고 애국 논문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수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어서 컨트롤 B 하면, 자, 조금 전에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었는 게 자기가 쓰던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 절에 들어가는 저 속도를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탈자도 별로 없어요. 판결문 쓰다가 다른 책의 거를 판결문 안에 인용을 해. 아니면 별지 부동산 목록 10장을 하는데 자기가 타자를 치거나 싫은 소리 해가면서 방에 있는 비서한테 그걸 억지로 하청 줘갖고 시킵니다. 그러면 스타일 다국이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타이핑 시키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꼰대들은 자기가 만년필로 희갈게 쓰고 밑에다가 타자하겠는데 세상 그래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저렇게 해서 구글 렌즈로 찍어갖고 그냥 컴퓨터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자기가 쓰는 문서에 왜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밑에 사람들 등골 짜가면서 이상한 보스 짓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맞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박수 몇 번 하는지 한번 헤아려 볼 거예요. 지금 2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안 쓰면 바보 아니에요? 이걸 안 쓰면? 이걸 안 쓰면 바보죠. 자, 그러면 구글 렌즈는 그 기능만 있느냐? 제가 지지난주에 효도 휴가로 이탈리아를 1주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기서 검색해서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거는 한국이고, 잠깐만요. 그 유럽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불러내서 한번 볼게요.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걸 뭘 불러야 되나? 제가 로마하고 토스카니아 지역을 제가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게 뭔지가 여기서 검색해서 나옵니다. 좀 있으면. 로마의 캄포 광장이 아니고 시에나 섬, 토스카니아 지역이 있는 캄포 광장이라고 이 사진을 인식해서 자기가 찍은 거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 검색하면 설명문도 영어 위키도 자동 번역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구글 렌즈로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검색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쇼핑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완전히 알라딘의 지니 램퍼예요. 이탈리아 여행 가서 구글 렌즈를 무지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여행 가면은 그 나라 가서 한국어로 여기서 맛집, 이탈리아 가서도 한글로 맛집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맛집을 구글이 랭킹해서 나옵니다. 개동 주변에 이거는 별점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맛집이 나오고 대충 맞습니까, 여러분들? 좀 틀립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명소. 좋은 곳에 가보려 그러면 이거를 명소라고 치면 되죠. 외국 가서도 한글로 다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랭킹이 딱 정해져 갖고 구글 지도가 나오면서 싹 다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이 지금 뭐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청계천이 있고 낙산공원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알라딘의 지니 램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거를 지니 램프 곱하기 100배로 쓰고 누구는 이거를 헛개비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킬러 앱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제가 2020년 상반기 6개월을 안식년 연구법관을 했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는데 대한민국 외신 코로나 뉴스가 너무 거짓말이고 엉터리라서 열을 받아갖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크롬에 모바일 북마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바일 북마크를 만들어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세계 정보를 보는 사람은 5천만 중에서 저 혼자입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스라엘, 아랍, 대만, 베트남, 스페인은 구글하고 전쟁을 해서 구글에 독립된 뉴스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남미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로 적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암만 잘해도 이탈리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탈리아 딱 찍으면 이탈리아 뉴스가 한국말로 샬라 해갖고 조금 있으면 자동 번역이 돼서 저르륵 나와 이렇게. 한국말로 다 나와요 지금. 상단에 코로나19 뉴스라고 해서 이거를 누르면 이탈리아의 코로나 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제가 그 문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문서를 맡겨놨거든요. 여기 주최 측에 맡겨놨어요. 여기 보면 그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짜리 영상으로
이거를 누르거나 URL을 누르거나 QR을 찍으면 에버노트 설명했고 구글 렌즈 설명했고 클로바노트 그 외에 토크프리 설명했고 구글 통번역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통번역 설명했고 구글 알림이 별거 설명을 다 여기에 모든 글을 제가 2017년 1월 11일 부산법원 고별 강연이 135만 명이 봤습니다.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친구가 일갈했습니다. 강민국 판사 고별 강연을 본 135만 명에 들어가는 국민과 아직도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미망을 헤매는 나머지 국민. 제 친구가 그렇게 아부했어요. 그게 맞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그 광고도 안 붙었기 때문에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 강민구에서 그걸 한번 보세요. 이미 저는 2017년 1월 달에 그토록 외쳤어요. 그 영상을 본 정의선 그룹 부회장님, 지금 회장님이죠. 감동을 해서 저한테 직접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현대차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업은 우리 내부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무보 한 분이 머리를 써서 화성시청에서 저를 초빙하고 현대차 임직원들은 버스 타고 와서 시민 자격으로 와서 강연을 해갖고 아주 감동의 도가니로 됐던 적이 여기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룹 그 모기업에서. 그래서 그 영상도 여러분이 좀 보시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커피타임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건데, 당연한데, 엣지 브라우저가 요새 인도 IE를 대체했죠. 엣지에서 아까 토크 투 프리는 텍스트가 있어야지만 읽어줍니다. 거기에 PDF나 워드나 HWP를 들이부을 방법도 없고 읽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엣지에서 PDF를 불러들이면 파일 탐색기에서 PDF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골라서 엣지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엣지에서 전자책을 1000페이지, 10,000페이지를 읽어줍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여기 위에 있는 A라는 오디오를 누릅니다.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구글 알림이 활용 https://요초점 b/3686syt 밑줄 K 7 데스크톱 랩톱에서의 음성 자동 입력 그 다음 PC 체계인 랩톱이나 데스크톱에서 완벽하게 전자책을 소리로 읽어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엣지에서 소리 내서 읽는 기능을 쓰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없는 게 당연해요. 왜? 저 기능이 삽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강민구 판사 너는 저거를 어떤 도사가 옆에 수리수리 마수리가 있길래 그걸 아느냐? 저는 코도 안 풀고 비서를 데리고 있죠. 포타나 엔진과 한글 H법을 한번 보세요.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서 크롬에서 핸드폰에도 되지만 크롬에서 구글 알림이를 쳐봅니다. 구글 알림이를 딱 치면 상단에 이게 나와요. 이게 앱이 아니고 그냥 웹사이트예요.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알림 표시해보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코로나, 판사, 법원, 인생의 밀도, 인터넷 정보.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부산법원, 창원법원, 법원 도서관장, 기관장 할 때는 그 기관도 제가 수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그거를 키워드로 넣어서 부산법원을 칭찬하거나 해코지하는 뉴스는 물론이고 개인
사설 BBS에서 나오는 모든 글을 제가 1분 이내에 띵동하면서 알림이로 제가 받아서 공보법관이나 총무과장보다 먼저 제가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요. 자, 5분 뒤에 커피타임 할 건데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 야간대학, 한양대학이나 뭐 산학협동대학원에서 논문 쓰는데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납니까? 논문은 애국문헌을 빨리 잘 해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300쪽 미만의 10메가 미만의 PDF를 10초 만에 번역하는 걸 한번 보세요. 구글 번역은 여러분이 다 알 거지만은 여기서 크롬에 가서 엣지에서는 안 됩니다. 크롬에 가서 구글 번역이라고 가요. 구글 번역을 딱 치면 텍스트 입력 번역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거 구글 번역 이거를 누르면 텍스트가 나오고 문서가 나오는데 문서가 생긴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문서를 이렇게 해서 PDF만 되는 거예요. 골라잡기 해라.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제가 영어 문서를 하나 넣어놨는데 싱가포르 법률 문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법률 논문이 떴어. 번역을 하면 잘 보세요. 번역을 하면은 번역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PDF로 밑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열기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바꾸고 번역 이렇게 누르면 영어를 영어로 하면은 OCR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번역 중 하면은 기다리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죠.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그런데 번역 다운로드 합니다. 열기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PDF인데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워드에 가서 컨트롤 B 하면은 복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MS 워드로 가봅니다. MS 워드에 가서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에 가서 윈도우 키하고 한글 H를 누릅니다. 윈도우 키하고 한글 H를 누르면 지금부터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타자가 됩니다. 이 기능은 기업의 표준 OS인 윈도우 10에서는 안 되고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윈도우 11부터 MS의 코타나 엔진이 구글 문서에 워드에서 자동으로 한글 입력하듯이 에버노트나 클로바 노트를 빌릴 필요 없이 이와 같이 논문이나 문서를 기한으로 할 때 말로 MS 워드에서 아예 윈도우 11에 내재된 MS 코타나 음성인식 엔진으로 이와 같이 완벽하게 타이핑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잘 되고 특별히 경상도 사투리가 잘 된다는 흑소문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음성 엔진을 가장 가혹하게 괴롭히고 입력한 사람들이 경상도 사나이인 이 강민구 판사라서 얘들이 한국의 표준말을 경상도 사투리라고 알아듣는데 그거는 뻥이고 이거를 잘 인식시키게 잘하는 거는 저처럼 스타카토, 액센트가 확실한 게 중요하고 이빨 구조가 잘못돼 갖고 말이 세면은 지약입니다. 인식률이 80%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내일 퇴근해서 구강 구조부터 이빨부터 고치고 나서
음성 입력 훈련을 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잘 됐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자, 5분간 화장실 커피 브레이크 감사합니다. 1분 영국의 그 BBC에서 몇 년 전에 향후 20년 뒤에 그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그 통계를 그 설문조사를 해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육체와 숫자를 가지고 그 생활하는 것은 거의 다 95% 이상 집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 사자가 붙는 변호사 뭐 그런 무슨 사 하는 그런 직업도 50% 이상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고 생존하는 거는 인간의 그 감성을 이용하는 경우만 그 95% 이상 생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표를 지금 보여줄 건데 뒤에 지금 기기 조작으로 화면 전환이 조금 늦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장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있는 직종은 95% 이상 쉬어야 되고 50% 쉬어야 되고 95% 이상 생존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적 특이점 테크니컬 싱귤렐리티 포인트라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지점이 2045년경 그때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 특이점까지 생존할 겁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문서 생성하고 말로 이야기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연주하고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외부 표현 형태 내지는 생산 활동을 인공지능이 다 하고 심한 경우에는 기계가 기계를 설계하고 조립하고 생산하는 거죠.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거죠. 지금 현대 기아차도 가보면 조립 공장에 가보면은 무수한 산업 로봇들이 옛날에 용접공을 밀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클로바 노트가 비슷한 거에 중국에서는 이미 2016년 가을부터 메가시티 대규모 도시에서는 법정에 속기사를 모조리 다 보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녹취를 하고 함소되는 것만 나중에 오탈자를 봅니다. 우리 한국 법정도 제가 클로바 노트를 딱 법대에 올려놓고 원고, 피고,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증인, 사무관, 실무관, 재판장, 좌우, 배석 1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대하자 1, 대하자 2, 대하자 3, 대하자 4 음파를 분석해서 녹취록을 1시간, 2시간 다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탈자만 바꾸면 돼요. 녹음 파일도 동시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일자리가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비계치고 뭐 이렇게 펌프차로 올라가고 사람이 뭐 수평 고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현장의 50% 이상은 기계로 아마 바꿔치기가 다 될 거고 건축 설계도 캐드 캠으로 뭐 그걸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람의 지혜가 가동돼서 그게 시킨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냥 기본 개념만 딱 폼을 넣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세부 설계를 해내는 그런 세상이 특이점이 오기 전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인력의 절반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주체적인 역량을 안 키우면
사회적인 여파에 따라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고속버스 안내양이 어느 날 집으로 싹 다 갔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고등학교 70년대 초중반에 푸시맨이 있었어요. 버스 그 차장이 있었다고, 차장. 완전히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 직종이 뭉퉁이로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이제 앞으로 수시로 생긴다고요. 자율주행이 언제 완벽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레벨 3나 레벨 4 정도 되면 택시 운전사나 대리기사나 어지간한 운전사 절반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학자들도 이와 같이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에 보면 45년경에 다 이거 없어진다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판사님처럼 그렇게 사통팔발로 파워 유저가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와서 가로늦게 이공계 출신이 많지만은 코딩을 새로 배우라 소리는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요새 뭐 파이썬이니 뭐니 새로운 랭귀지가 많던데 저는 90 코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안 배우더라도 앱이나 유틸리티를 완벽하게 자기가 떡고물처럼 만지고 짓고 부수고 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라도 여러분이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글을 잘 적는 비법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읽어보면 되고 교재를 줄 테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이건데 생각 근육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생각 근육은 저 네 가지입니다. 미친 듯이 열공이 아니라 미친 듯이 열책. 학교 다닐 때는 수험서만 봤는데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비전공 분야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1년에 52권, 10년 읽어야 520권입니다. 책 1000권 읽었다고 뻥치는 인간들 대부분 99.9% 거짓말이에요. 누가 책 1000권을 읽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20년을 읽어야 1000권이에요. 책 1000권 죽을 때까지 못 읽습니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양선을 골라서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몇백 권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미친 듯이 열책,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짓기. 저는 제 블로그나 SNS에 송백일기라는 송백이 제 호인데 그냥 일기를 계속 그냥 쓰고 있어요. 그게 쌓여서 벽돌처럼 쌓여가 있어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초등학교 검사받는 일기가 아니라 자기만 보기로 해서라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써야 돼요. 여행을 가면 여정기를 써야 되고 11월 26일 날 가서 12월 4일 날 제가 로마에서 인해서 로마에서 아웃해서 한국에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난 12시에 88쪽으로 이탈리아 여정기가 완성이 돼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왜? 거기 가서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에버노트에다가 그날 일정을 말로 쪼르륵 그냥 다 읊어놨어요. 8꼭지 다를. 그거를 그냥 워드에 불러내고 사진 끼워 엮고 F8 맞춤법 검색하니까 88쪽 로마 여정기가 귀국해서 반나절 만에 나오는 속도죠. 그게 평소에 글을 적는 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만 코를 쳐박지 말고 누가 선동하거든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 명상과 사고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주변에 10명만 좀 친구로 만들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래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히면서 묻고 배우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고 무림 강호의 고수일수록 자기 팬이 물으면 즐거워서 엔돌핀이 저절로 나와요. 저도 저한테 묻고 하는 사람들 제가 그거를 제때 못 읽으면 답을 안 하지만 제가 답을 안 할 때는
못 읽었다는 거거든. 저는 모든 카톡을 무진동으로 해놓고 급하면 지가 전화하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도 빨간 게 한 20개, 30개 쌓여가 있는데 놔뒀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차 한잔 하거나 점심시간이나 필요할 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 리더들, 지휘관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단체 채팅방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할 때 간부들 단톡방을 이래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1시간 안에 답하면 비서로 보내가 10,000원씩 벌금을 걷어 왔어요. 왜? 카톡방이 카톡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급한 거는 대면 보고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는 급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토론이 필요한 거를 시간을 두고 생각할 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휘관은 9 to 6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9 to 6 안에만 글을 쓰고 나머지 직원들은 24시간 저한테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묻고 배우고 명상, 글짓기, 독서를 해야 된다.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이거잼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소통 메일을 쓰고 그게 모이고 400페이지가 되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PDF로 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 정도가 되는데 저게 4년간 7,800쪽입니다. 저 혼자 말로 쓴 게 7,800쪽.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어요. 창원, 부산, 법원, 도서관 밖의 영역에서는 직원들 등골 뺐다고. 스마트폰 등골을 뺐어요. 1년마다 신형 나오면 위약금 물고 계속 바꿨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누더기처럼 썼지 어느 직원 하나 내가 등골 뺀 역사가 없습니다. 이름 석자를 걸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빵카고 독한 놈이고 밑에 사람 등골 빼갖고 자기 출세지향적으로 저런 거 홍보한다고 그래요. 홍보물 아닙니다. 저 내용을 가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공부한 거를 우리 구성원이 나 혼자만 공부하기가 아까워서 쉐어링한 거예요. 쉐어링한 거. 경상남도 부산 일대에 여행을 가면은 여행기도 다 깨알처럼 적어놨죠. 경남 부산의 홍보 대사도 저 유인물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프로세스로 저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금정산에 아침에 90분간 산책하면 그날 인사이트가 오는 거를 말로 적었고 말로 적은 거를 오탈자해서 풀어서 썼고 사진은 적당하게 끼워넣고 그렇게 해서 이 일간적인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저 혼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장이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니까 야 우리 원장이 불쌍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창원법원이 전국의 꼴찌 법원인데 10개월 만에 전국 1등 법원이 돼서 그의 말에 서기관 부의사관 성진이 그 창원법원 생긴 이래 따블로 됐고 부산법원이 중간법원인데 제가 가서 전국 1등 법원이 돼서 연말에 승진을 역시 30% 이상 더 많이 했고 직원들이 TTS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서 사무관 승진 시험에 유의미하게 15%에서 20% 더 많이 합격했고 그 열매는 우리 직원들이 따서 먹었지 저는 몸이 고단한 거 말고 따서 먹은 거 없고 그냥 엔돌핀이 나오고 재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바탕이 된 게 인문사회학적인 책도 많지만은 저는 젊어서부터 이공계 서적들을 교양서적 이런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는데 아날로그 책들을 수백 권을 읽고 법원 도서관장을 나오는 2018년도 2월 12일 날 몽땅 다 대법원 도서관에 기부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욕심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보고 싶으면
대법원 서초동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강민구 서고라고 따로 이렇게 섹션이 정해져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기부한 판사는 건국이래 저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판사가 이런 책을 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양자론, 우주론 그런 걸 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세상을 거시적으로도 바라보고 미시적으로도 바라보는 지혜를 저한테 주더라는 거죠. 저 대중과학 서적이 세상은 저 책들에서 나온 결론은 이 세상에 인간의 세속 세상의 모든 생기는 일은 원인과 조건의 씨앗 따라 생기고 변하고 멸해진다. 내가 뿌린 종패, 내가 뿌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프더라도 살았을 때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죽고 나서는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두려움을 바라볼 자아가 태초의 원소 소립자로 합체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런 책들에서 그냥 제가 터득한 원리예요. 그러고 지나간 과거는 트라우마가 되든 아픔이 되든 전부 다 쓸데없는 데이터 덤이다. 사진도 데이터 덤이고 영상도 데이터 덤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도 데이터 덤이고 헛개비다. 오지 않은 미래도 항상 일루전이다. 왜 오지 않은 미래를 동물은 걱정하는데 인간은 동물이면서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느냐? 바보라서 그렇죠. 결국 인생에서 유의미한 거는 이 소리가 들리는 이 장소, 이 순간만이 하나의 점이고 이것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마이웨이 인생이 되는 거다 하는 이런 평범한 생각들이 이런 책들의 종합적인 결론이 저한테 온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요 5권의 책을 꼭 한 번씩 빌려서 보던 사서 보던 구간들인데 요 책을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 책으로 이바구 실력이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서사적인 저런 책들을 보든가 유발 하라리 한 권이 더 있죠. 21세기에 21가지 제어는 칸이 좁아서 못 넣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시야가 눈이 번쩍 뜨일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내가 살 그릇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그 스마트폰 앱을 여러분들한테 온 게 아니고 책을 읽으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1월 11일 날 하늘에 별이 됐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립니다. 요건 이제 전자책으로 제가 만든 건데 요거를 검색해서 파일을 읽어보시면 정문적답 500페이지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식이 되는 것들이 많고 이거는 논문집이라서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로그를 2년치를 묶었는데 그냥 만화 같은 거고 이거는 전문집이라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했는 34년간 재판했는 기록이 세상의 언론의 창을 통해서 나온 게 요건데 요것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작가를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오늘 이상한 판사 강민구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 판사가 썰을 풀기를 법창에 비친 초상화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시리즈 2의 그 원료가 될 게 수백 가지가 있다더라. 꼭 전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전달할 것 같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이 모든 거를 얼마? 4개월 만에 다 만들었어요.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공짜로 다 풀었어요. 34년간 데이터 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불러내고 소팅하고 F8로 맞춤법 검색하고 목차 만들기 자동으로 하고 서문 쓰니까 4개월 만에 4,300 몇 쪽이 완성이 된 거죠.
올해 요거를 다 만들었어요. 미친 듯이 재판 다 하면서.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만든 책인데 이 영상의 해설서격입니다. 오늘 하는 이 영상의 해설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식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7가지가 있죠. 아침마다 핸드폰을 껐다 켤 때 내 마음도 껐다 켜자. IT 감수성을 익히자. 디지털 해방 시간을 가지자. 적자 생존. 적선하는 자 생존한다. 기록하는 자 생존한다. 생각 근육을 키우자. 잠잘 때 하루에 한 번씩 조각모음. SD 카드는 조각모음 하면 망가지는 거 알죠? SD 카드로 되는 카드는 조각모음 아니고 옛날에 아날로그 하드는 조각모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조각모음을 하루에 한 번씩 잠잘 때 그날 있었던 좋았던 거 슬픈 거 다 조각모음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SNS만 해도 지금 시간이 거의 3시가 다 돼 가는데 5분에서 10분만 더 써도 되면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SNS에 그거는 동양 철학이다. 유유상종, 적선지가 필요여경, 자기도 주어야 산다,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SNS 하는 이유 다 읽어보고 현실적 효용도 읽어보시고 막걸리 먹고 카톡질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막걸리 먹고 소맥 먹고 카톡질하거나 문자하거나 전화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SNS도 똑같아요. 술 먹고 하면은 지약이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술 먹으면 저처럼 수면제 먹는 것처럼 조용히 잠자는 게 최고예요. 저는 술만 먹으면 알코올에 취해가 잠을 잡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음주 상태에는 절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석 줄 이상 쓸 때는 카톡이라도 에버노트나 자기와의 카톡에 말로 써서 한번 반성해서 고쳐보고 보내자. 물론 가족이나 식구들한테는 그냥 이모티콘이나 뭐 말로 오탈자 나도 친한 사람한테는 그냥 보내요. 다 알아듣는데 뭐 맞춤 부호 없으면 어떻고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매일경제에서 제 수필을 보고 적었는데 나중에 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재판을 30몇 년 해보니까 3대 원칙이 저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똑같은 말인데 친구한테 동료한테 후배한테 선배한테 카톡에 보면 선물 조기 해갖고 뭐 커피빈 뭐 베스킨라빈스 꽉 눌리면 선물이 바로 가대요. 선물하기도 좋아요. 그래 카톡으로 선물하면 안 됩니까? 오늘이 생일인 친구 딱 나오는데 그중에 누구 챙겨야 될 사람 있으면 10,0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하나 카톡으로 보내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래 종패를 뿌려야 자기도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우물안 깨구리가 되고 현재가 좋아서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에 빠지는데 우리는 깨구리 중에서 마지막 이 깨구리 네버 에버 기브업 제가 한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판사하면서 6개월을 초기 화면에 항세한테 불굴의 의지로 목을 졸라갖고 항세가 결국 깨구리를 못 먹고 내빼요. 이 화면을 6개월을 초기 화면에 넣어놨더만은 그 나쁜 일이 눈 녹듯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깨구리가 돼야 되겠죠. 3마리 깨구리 중에서 현대건설에서 연봉이 몇 천만 원 나온다고 아이고 좋아라 배 떳떳하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네버 에버 기브업 내 인생을 새로 개척하자. 그래서 아웃 오브 박스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자. 뭐 아이들 교육은 내가 뭐 이것만 해도 10시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방에
책방에 아이들 손잡고 대형 서점에 아이들을 익사를 시키라. 애들 셋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 반디에 누니스 교보문고 가서 그냥 익사를 시켜요. 익사를 그냥.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거 10년간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래 애들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캠프도 가고 그 독을 해소시키는 건 아날로그 종이책인데 게임에 너무 빠지면 아날로그 종이책을 못 보기 때문에 게임 1시간 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주말에 책방에 1시간 가야 된다고 내고를 하세요. 내고를. 아니면 나 따라서 야외에 캠핑을 가야 된다 그러든지 그 독을 디톡스 해야 되지 그거를 억제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억제해봐야 학교에 가서 담티 넘고 가서 월담에서 게임합니다. 소용없어요. 그거 말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오늘 결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구 껍질을 깰려면 심리학적으로 9배의 고통이 오는데 그거를 이기고 견디자. 평생 IT 감수성을 키우자. 아날로그 내공은 책이다. 창의정신, 감성개발하고 생계형 지식인, 꼰대형 지식인, 융합형 지식인 중에서 우리는 융합형, 통섭형 지식인이 되고 최종 병기는 생각 근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왜 선배는, 강선배는 뭐 판결이면 판결, 글이면 글, 논문이면 논문, 컴퓨터면 컴퓨터, 어떻게 못하는 게 없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10분 동안 내가 구술해서 정리한 게 저겁니다. 결국은 집중과 열중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원인과 조건 따라 거둔다. 꾸준한 한결같음이 배어야 된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야 된다. 반짝이는 것 갖고는 소용이 없다. 가장 제가 혐오하는 인간 유형이 초치기입니다. 초치기. 판결 납품을 하루 전에 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재판 시작하는데 아침까지 판결이 납품 안 돼봐요. 정말 속에서 불통 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초치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 타고난 머리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고 그 위에 하늘의 운과 인복도 따라야 되는데 운과 인복도 자기가 잘하면 저절로 운과 인복이 온다. 건강을 잃으면 이 우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으면 뭐 현대건설, 내 패밀리, 내 배우자, 내 새끼, 아버지 다 의미가 없다. 그냥 우주가 없었어요. 자기한테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경쟁에서 성진에서 떨어지고 열도 받고 누가 엄해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 탄력성에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밑줄 쳐서 이 파일을 받아서 이 파일은 내부 게시망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여기 담당자한테 다 파일을 통으로 제가 다 주어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화려하게 이미지로 PPT를 안 만들고 문장으로 책을 한 권 주는 심정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강연 끝나고 진짜 새로 학습하라고 제가 이래 하고 이 영상도 내부망에 다 올라갈 거니까 제 영상을 2011년 1월 11일자 초기 영상이랑 대차대조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망가지면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면 올라갈 일 말고는 더 망할 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면 왜 운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진짜 겁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에버노트 안 쓴 사람은 에버노트를 쓰고 글로벌 노트 안 쓴 사람 쓰고 구글 렌즈 안 쓴 사람 쓰고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겁나는 겁니다. 스마트한 생존법 밑줄 쳐서 34년의 제 결과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쳐서 읽어보고
페이크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디지털 디톡스 방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프로세스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소중한 덕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출세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주변에 선한 일 하나라도 하고 세상에 잘못된 거 하나라도 고치고 지구를 떠나면 그게 성공이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키호테의 정신은 독고다이 정신이 아니고 창조가의 정신이다. 그러고 다인의 뺀질뺀질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기록하는 자 생존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도 동료들한테 밥 한 끼 연말에 사는 정신이 생존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는 호기심, 탐구심, 열정 플러스 이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덕불 하나씩만 켜면 대한민국은 월드 클래스로 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시간, 돈, 정보에서 손해를 보고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군에서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강연에서 강연 시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지 못했는데 한 5분 정도 오버했지만 용서하시면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수업료로 제가 만든 영상을 강제로 2분짜리를 시청하게 할 테니까 요거 보고 끝내고 뭐 기념 촬영하실 분은 하고, 질문은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카톡 아이디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틀게요. 오늘 피날레로 띄웁니다. 요거는 제가 그 동료인 윤성근 원장을 위해서 만들어준 책의 소개 영상인데, 전자책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파일이 다 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는 디지털 상록수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폴더별로 3,000 꼭지 이상이 벽돌처럼 쌓이고 있으니까 이웃 추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카톡 아이디는 KANG 강, 영어 강, MBCM KBS K 숫자 1 KANG MK 1인데 카톡으로 피드백이나 질문 주면 본인 이름하고 뭐 명함 사진이나 폼 번호 적어서 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저하고 뭐 요 앞에서 뭐 기념 촬영 하실 분은 요 나와서 같이 사진 하나 찍고 오늘 강연 끝내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한양대학교 당국과 현대건설 두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불태전의 용기로 정년 1년을 앞두고도 이렇게 씩씩한 판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프라우드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